인사를 잘해야 착한 분입니다. 또 인사를 잘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요즘에는 이런 아파트 시대, 도시 시대에 살아서 서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잘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인사를 좀 하면은 저도 그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뭐 전 아파트에 살진 않지만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회사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은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타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잘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 한마디 하기가 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한 몇 초 안 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숨 막히는 이런 시간이 되죠. 오늘은 이제 5월은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은 부부 행복의 비결. 비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기능으로 말한다면 기술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터득하는 것이고 그것은 방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부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확산하면 인간관계의 기술이고 인간관계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잠깐 계양산 저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어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두 부부가 아주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모습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가면은 좀 쓸쓸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들어요. 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은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이렇게 뭐 짜장면도 시켜 먹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모와 아이들과 모여서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 참 저는 그 계양산에 있는 어떤 꽃보다도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산에 올라갔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무와 그런 꽃들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런 감정을 주지만 아주 좀 썰렁하고 뭔가 쓸쓸함이 좀 느껴지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뛰노는 아이들이 있고 서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좋다 이런 그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위해서 지금 현재 혹시 뭘 지금 이벤트를 한다든지 뭘 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뭘 좀 혹시 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누리는 것이죠. 둘이 같이 만들기도 하고 내가 혼자 만들기도 하고. 근데 5월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이런 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벤트, 이런 생각, 이런 계획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그 부부 상담의 권위자인 가트맨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두 부부가 같이 그런 가정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미국에서 1970년대에 이혼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가트맨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아내가 이혼하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분들은 교수였습니다. 근데 친구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얼마 전에 이혼 당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나 서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서로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서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왜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이혼이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가 해서 당시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상담에 관한 관계된 책들을 다 읽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읽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들이 그러면 서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35년 동안에 3,000쌍의 사람을 조사해서 그를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그 부부 상담의 권위자로서의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남자는 오히려 연구를 많이 하고 오히려 부인이 더 많은 이런 치유 사역자로 일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는 이유 4가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요, 이런 겁니다. 첫째, 왜 이혼을 하시렵니까? 왜 헤어지려고 합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엔 돈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 남편이 돈을 못 번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 생겼다든지 생계의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외도, 남편이 바람을 폈다든지 아내가 바람을 핀다든지 이래서 이 외도의 문제. 또 하나는 나이나 직업 문제, 나이나 이런 세대 차이가 난다든지 직업 문제,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혼 사유에 해당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트맨 박사가 많은 3,000쌍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보니까 이것이 정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격 차이 나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더라는, 어떤 부분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서로 안 맞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도했는데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것은 두 부부가 살면서 싸우는 방식의 문제라. 삶의 방식의 문제지 성격 차이라든지 아니면 외도라든지 돈이라든지 지금의 문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발견하면서 서로 이혼하게 되는 4가지 예측인자, 다시 말하면 4가지 방식을 이제 살펴봤어요. 이혼의 4가지 지름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왜 부부가 살다가 보면 서로 먹는 것도 맞지 않고 잠자는 것도 맞지 않고 취미도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4가지 언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 4가지 언어가 뭐냐면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를 쓰거나 또는 아니면은 그 비난을 하면 상대방이 또 그걸 방어하는 언어를 쓰거나, 더 나가면 이제는 막 서로 경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더 나가서는 담 쌓기, 아예 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하고 담을 딱 쌓아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비난이라고 하는 거, 비난은 뭐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이러느냐,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할 수밖에 없느냐? 당신은 정말 잘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말들을 쓸 때에 아니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냐? 당신은 정말 쓸데가 없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냐는. 그 비난을 하는데 그 앞에다가 수식어를 또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부사를 하나 붙이는데 뭐 어떤 부사를 붙이냐? 이렇게 당신은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본 적 있느냐? 당신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항상.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는 항상은 아닌데 3번밖에 잘못 안 했는데 아니, 난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닌데 난 맨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제도 내가 일찍 들어왔지 술 먹고 들어왔느냐? 맨날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는 잘 보여요. 왜? 눈이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 보여. 내 단점과 약점은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된 부분은 잘 보여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느냐?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러느냐? 정말 잘하는 게 없어. 이걸 일이라고 했어. 맨날 어쩌면 이래. 당신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정말 항상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참 힘들겠죠. 상대방이 이렇게 만약에 비난의 언어, 정죄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 방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은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방어를 합니까? 그러는 넌 뭘 잘했는데? 어? 그게 네 탓이지 내 탓이야? 어? 자기도 화날 때는 그러더라.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잘못하다가 한 번 한마디 했다가요 10마디 들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무언가 얘기를 해줄 때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 모습이야 내가 잘못했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화를 내고 눈을 막 불어뜨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 격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러냐? 자기도 화날 때는 그러냐? 내 탓이지 내 탓이냐? 그러는 넌 뭘 잘못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제일 위에 있는 거 시작. 그러는 넌 뭘 잘했는데?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렇게 조금 억양을 넣어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세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내가 비난을 하는데 남편을 방어를 하고 또 남편이 공격을 하는데 아내가 방어를 하고 이런 말투를 쓰게 되면 행복감이 팍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비난하고 방어하면은요 각자 자기 말만 하게 돼요. 들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왜? 감정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 굉장히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도대체 당신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야, 20년, 30년 살아왔지만 정말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고쳐지지 않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과는 살 수가 없다. 앞으로도 내가 지금 70이면 내가 그래도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되고 3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는 게 끔찍하다. 젊었을 때는 뭐 힘이라도 있어서 살아왔지만 나이 먹어서 정말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 이렇게 되다 보면 절망감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다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살 수가 없다. 희망이 없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고 투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막 감정이 막 올라오고 절망감이 막 올라오고 감정이 막 격해질 때는 막 격해지는 것입니다. 끝장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게 되면 세 번째로 가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경멸의 단어입니다. 이제 뭐 막 나오는 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막 상대방 막 깔아 뭉개버리고 막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뭐 욕이 튀어나오고 막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말투가 어떤 겁니까? 꼴로에 잘난 척은 막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에이 뚱보 아줌마 아니면은 아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응? 어쭈 또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 세대가리야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알아듣지 못해. 아 이거 바보 아니야?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어? 존댓말을 하면서도 아이고 머리 나쁜 것들은 참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저 경배라는 쪽으로 피 웃는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아주 경멸을 해요. 네. 경멸을 하게 되면 막 이 뭐 아주 점잖은 용어죠. 이 정도 용어는 점잖은 용어지만은 실제적으로 막 화가 이렇게 올라오고 감정이 막 격해지면요 막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해요. 왜? 이거는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도대체가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는 이때까지 안 되는 존재다. 막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니까 절망감을 느껴서 막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피차간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경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네. 이 경멸의 언어는요, 사람에게 분노를 막 주는 것이죠. 요즘에도 보면은 갑질이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무릎 확 얼굴에다 뿌린다든지, 따귀를 때린다든지, 무릎을 꿇게 한다든지, 잘못했다고 빌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 해가지고 요즘에도 많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어! 이렇게 할 때 막 침을 뱉고, 막 욕설을 하고, 이랬을 때 막 자기의 그 분노를 거기다 막 퍼붓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막.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막 분노가 올라오고 두고 보자. 언젠가는 한번 보자. 이게 뭐냐면 분노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 순간은 힘이 약해서 그 순간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막 서로 간에 분노를 쌓아요. 분노, 막 화를 쌓아놓고 응어리를 줘주고. 여러분, 이렇게 발전해요. 만약에 부부관계가 또는 인간관계가 만약에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고 지속한다 할지라도 정말 힘든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담 쌓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담 쌓기는 뭐냐면 이제 너와 나의 사이에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하냐. 지겹다. 아휴, 나가서 자야지. 아니면은 그래 너 혼자 열심히 잘 떠들어라. 뭐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그저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게 먼저 담 쌓기를 하는 거예요. 담 쌓기를 하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눈도 안 맞춥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네. 서로 간에 완전히 담 쌓는. 보통은요, 담 쌓기는 남자가 많이 하고 비난은 여자가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관계가 이렇게 막 치닫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이 입술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에 30년의 응어리를 준다. 고통을 준다. 괴로움을 준다.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큰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는 와가지고, 저 사람만 고쳐지면 우리 집안이 편안해진다. 그렇군요. 그래서 따로 오죠. 여성분들 오셔서 말해요. 저 사람하고 사는 게 내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서로 간에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해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요, 이야, 정말 나쁜 남자구나. 정말 나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하루는 이제 두 분이 같이 오세요. 같이 와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은요, 이제 다 드러나요. 자기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나쁜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판단이 터져. 누가 이게 뭐가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은 기질 검사를 해주고 성격 검사를 해주고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기질입니다. 이분은 담직 기질이 있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스타일이요. 이분은 다혈질이 있어서 말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울질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점액 기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조용하고 그냥 게으르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그런 기질과 성격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게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의 성품이었고 저 사람의 기질이었고 저 사람의 성격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해가 가는 겁니다. 30년을 살아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40년을 살아도 이해가 못하겠어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었는지 상대방을 모르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네?
상대방을 알아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모르면은요,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다혈질이라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저래서 뻥이 세구나. 이걸 알면은 적절하게 한 그 말하는 것에서 한 70%만 잘 받아들이고 한 50%, 60%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왜 저렇게 과장된 얘기를 할까? 특별히 막 이런 우울기질의 사람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우울기질은 완벽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 마찰이 생기고 정말 건널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화의 방법에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원수가 되는 대화. 대화를 해도 조금 전에도 이제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서로 원수가 되게 되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대화냐면 여자가 분위기에 젖은 대화를 할 때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어머, 저 달 좀 봐. 참 보름달이네. 갑자기 달이 떴는데 아주 환하게 보이고 갑자기 감수성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왼수 맺는 대화는 이런 겁니다. 네 달 처음 봤나? 네 나이가 몇이고? 이렇게 말하면은 원수 맺는 거죠. 좋은 데는 본인이 볼 때는 별 안 느껴지더라도, 그러네. 저 달에 꼭 토끼가 있어 보이네. 토끼가 2마리 있는 것 같으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 같이 공감해 주니까. 아니 무슨 달 보고 네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안하기도 하고 감정이 툭 깨져버린 거예요. 네. 그 좋은 어떤 그런 달을 보면서 생겼던 아름다운 그 감정이 싹 깨져버리고 오히려 안에서 무안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슬픔이 올리고 전혀 내 감정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대방을 생각을 할 때 같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런 것이 뭐냐면은 이게 원수 맺는 대화. 이 여자가 이제 이게 또 원수 맺는 대화가 남자가 축구 얘기할 때입니다. 남자들은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 지금 축구 경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축구 경기 오늘 저녁에 말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자가 들을 때 무슨 축구인데 누구 어디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응? 지겨워 죽겠어. 맨날 축구 타령이야. 한 축구 볼 시간 있으면 좀 청소나 좀 해라. 응? 이러면 어떠냐? 저녁에 축구 볼 기분이 싹 잡쳐져 버리는 거죠 그냥. 응? 오늘 좀 누가 이길까 막 이런 흥분에 떠가지고 남자는 막 근데 어떤 생각이냐? 절망감이 느껴. 집에서 텔레비 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 이런 게 뭐냐면 원수 맺는 대화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아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공감해주고 또 같이 대화를 이루어 줍니까? 아니면은 어떤 부부는요 3분 이상 대화를 못하는 부부가 많아요. 5분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왜? 대화를 하다 보면 벌써 막 화가 나. 짜증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멀어지는 대화가 있어요. 이건 조금 낮긴 하지만 멀어지는 대화예요. 남자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남자가 배가 출출해가지고 배고파 지금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어? 이랬는데 여자가 별로 귀찮은 거예요. 또 뭐 엊그저께 별로 안 좋았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애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숙제 다 했냐? 그 대화하지 않고 그 대화에 반응을 해주진 않아요. 너 숙제 다 했냐? 컴퓨터 좀 꺼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멀어지는 겁니다. 남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아이도 어떻게 하냐면 아니 둘이 다 하다가 왜 갑자기 나를 잡는 거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는 고달픈 생각이 들어요. 행복감이 없어요. 난 안중에도 없고 난 지금 배고픈데 뭐 좀 해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서로 아주 다가가는 대화. 이런 대화를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네? 이런 대화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요즘 너무 좀 지치고 힘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성들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지치면 회사 그만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만약 여자가 막 짜증을 내면서 만약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어. 그만둬야겠어. 너무 피곤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짜증내고 그러면 그러면 내가 벌어서 먹을 살릴 테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치고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줘야 되느냐?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줍니다. 정말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당신 지쳐 보여. 우리 남자들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정말 시작. 정말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지쳐 보여. 여기서도 연습을 안 하면 집에 가서 못해요. 공감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 한국 남자는요. 말을 못해. 말을.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꼭 말을 해야 되냐? 예,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나 힘들다. 나 좋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것을 체면 문화에 있어서 막 감정 표현하는 것을 아주 좀 쌍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감정을 표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감정 하나도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힘든 거를 아내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남편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알아야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보 나 오늘 이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 가지고 뭐 그래 난 나보다 더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힘들지. 내가 보기에도 당신이 이렇게 안 보일지라도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그 무언가 위로받고 싶은 나에게 공감해주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경청을 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 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생겨요. 왜? 내가 지금 힘든 걸 알아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누군가가 나의 어떤 것을 한 사람만 알아줘도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생명을 끊고 인생을 마감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내 고통을 알아준다. 내 감정을 알아준다. 그거는요.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팍 생겨요. 이게 뭐냐면 수용과 경청의 대화라는 것이죠. 공감해 주는 겁니다. 네. 또 남자가 반대로 남자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김 과장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면은 여자가 아니 직장 다니면서 화도 날 수도 있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잘못하다 잘리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났었어. 무슨 일인데? 이건 여자분만 같이 하겠어요. 시작. 화났었어. 무슨 일인데? 부드럽고 따뜻하게. 정말 화나다가 무슨 그렇게 화난 일이 있었어. 아니 무슨 일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남자가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얘기를 쫙 하면은 그걸 들어줄 때에 그 회사에서 김 과장에게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요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에. 이거는 돈을 1,000만 원을 주고 몇백만 원을 줘도 이거는 살 수 없는 말 한마디예요. 예? 볶는 눕듯이 피로가 확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해줄 때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 예. 나를 알아주니까. 예. 서로 알아주는 대화.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다가가는 대화는 어떤 대화냐면은 바로 알아주는 것입니다. 공감해 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이나 상대방의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적절한 반응을 해줘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컴퓨터를 치고 있고 뭐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보, 그럴 때 어떤 목사님 하면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TV를 보고 있어요. 여보 해가지고 뭐 대화를 나누시죠. 아니면 여러분이 책을 보고 있어요. 아내가 와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요, 그 즉시 웬만하면은 제가 하던 작업을 딱 멈춥니다. 아주 급한 거 아니면 작업을 딱 멈추고 돌아서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남자는 이 컴퓨터를 하면서 말을 들으면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게 남자예요. 왜? 두 가지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성은 돼요. 근데 남성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냐? 여자가 말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왜?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남자분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자는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충분히 대화를 합니다. TV를 보면서도 대화가 가능한 게 여성입니다. 왜? 여성은 좌뇌와 우뇌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한 가지씩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순간에 여성이 말을 하면은 말을 했어도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해요. 까먹어 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구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못 듣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아내가 지금 화나서 말하는 건지 기뻐서 말하는 것이 즐거워서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보면서 들어도 남자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게 지금 싫다는 것인지 좋다는 것인지 이러자는 것인지 저러자는 것인지 그걸 간파할 수가 있어요. 왜? 여성은요, 직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간접 대화를 합니다. 간접. 네. 남자는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근데 여성은 싫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알아맞혀 보세요. 네. 근데 여성은 다 알아들어요. 남성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남성은 언제 아느냐? 정신 차리면 알아듣습니다. 네. 공감 능력이 있어요, 남성에도. 똑바로 아내를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손짓을 보고 발짓을 보고 이 상황을 보면 아, 이렇다는 거구나. 저도 과거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수수께끼였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가자는 건지 오자는 건지 이러자는 건지 저러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카멜레온 같아요.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청을 하니까 네. 모르면 가서 또 물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셨냐고. 그래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쉽지 않습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반응을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힘들다는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다는구나. 이거를 남자도 경청을 해야 되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빨리 남자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기분에 의해서 행동하면 안 되고 거기에 공감해 줄 때 누군가가 내 형편과 사정과 내 감정을 공감해 줄 때 알아줄 때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는 내 이 고통을 누가 몰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런 얘기하죠. 내 속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뭐 이런 말을 하죠. 자녀들조차도 그걸 잘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못 알아준다. 누군가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박자를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공감하고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반응과 공감을 해 주시면 이건 부부관계를 떠나서 어떤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서로 감정이 격해서 싸움이 일어났더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곧바로 어떻게 해요?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마웠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들은 전부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미안해요. 여성들도 미안해요 못해요. 네. 고마워도 잘 못해요. 사랑해도 잘 못해요. 네. 그 말 한마디면 봄눈 녹듯이 그냥 감정이 확 올라갔다가도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보수 작업입니다. 지금 망가뜨렸어요. 지금 감정을 망가뜨려서 부부관계를 망가뜨렸어요. 서로 감정이 격했어요. 그대로 놔두면 풀리나요? 아니요. 빨리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 감정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없애줘야 돼요. 아니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일주일 가보자 한 달 가보자 1년 가보자. 아니요. 빨리 감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 보수 작업입니다. 그 용어가 어떤 용어냐? 이런 겁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또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친 것 같아. 내가 너무 강했어. 이런 말이 뭐냐? 보수 작업이에요.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연습 한번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친 것 같아. 내 주장이 너무 강했어. 내가 너무 감정이 격했어.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요즘에는요 직접 얼굴 대고 못하면은 문자하면 됩니다. 직접 얼굴 대고 말하기가 좀 표면적이면은 여러분 똑같이 공간에 앉아 있어도 같이 문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 여기 있고 나는 거실에 있고 이 방에 있고 저 방에 있어도요. 문자 이 한마디 미안해. 아까 좀 너무 큰 소리 친 것 같아. 이 한마디가 막 화가 막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요. 그 문자를 한 번 보는 순간 싹 사라져 버려요. 똑같이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러분 사우나 가가지고 1시간 있고 가서 운동 가고 2시간 해도 안 풀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 이모티콘 하나가 날라왔을 때 그 미안하다는 감정 내가 너무 격했던 것 같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확 감정을 몰아내버리고 살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의리를 주고 두고 보자. 언젠가는 한번 보자. 사람의 마음에 의리를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인간관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우리는 보면은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어요. 이 엘가나와 한나의 부부의 관계 보면 이 엘가나가 한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뭐가 문제냐?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분인나를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나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것을 보고 막 달래주고 잘해주고 별걸 다 해줘요. 그러면서 하도 안 되니까 이 엘가나가 화가 나가지고 한나한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마음이 살프냐. 내가 아들이 없다는데도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왜 그렇게 슬퍼하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한나의 마음을 만져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그것이 뭐냐.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부부관계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면은 서로 공통점을 만들어 보면은요 30%도 서로 안 맞습니다. 30%만 맞아도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10가지가 있으면 3가지만 맞아도 참 잘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에 만약에 점수로 50점을 준다면 지금 그 사람은 20%를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30%밖에 안 맞아. 안 맞는데 20%를 내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나하고 맞는 사람. 어떤 사람 성격 차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안 맞는 건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30%밖에 안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다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맞는 게 없다고. 안 맞습니다. 원래 창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연구한 결과 30% 맞으면 잘 맞는다는 겁니다. 70%는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 거는 그냥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거예요. 아내의 점수를 60점을 준다면 30%를 아내가 지금 나하고 안 맞는데 그걸 애써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50%를 만약에 50점을 준다면 그 사람 20%를 지금 애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밖에 맞지 않습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는 조금 이렇게 컬컬한 거 좋아하면 우리 집사람은 컬컬하지 않은 거. 나는 좀 이렇게 좀 좋은 거 이렇게 먹고 싶으면 우리 집사람은 분식. 네, 서로 달라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맞춰주는 거죠. 맞춰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지 않고 지금 상대방이 채워주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남편으로도 해결이 안 돼. 누구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 부분을 좀 채워주세요. 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게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얘기는 뭐냐?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눈물로 통곡을 하며 이렇게 됐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을 낳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채워줄 수가 없고 인간의 죄악의 속성 때문에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나의 모든 거 채워줄 수가 없어요. 30% 채워주면 잘 채워주는 거예요. 아내가 나에게 30% 채워주면 잘 채워주는 거예요. 50% 채워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20%를 하기 싫은데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그러한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한 관계가 하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마귀가 가정을 침투하는데 그 가정에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천국을 이루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아내가 기다리고 남편이 기다리고 서로 만나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게 되는 그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은 너무 좋아. 더 좋아. 엄마 아빠가 막 행복하게 사는 모습, 서로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 서로 싸우는 모습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전투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좋은 자녀들이 행복해지면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 직장에 나가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자선가도 되고 뭣도 돼서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영향력을 끼쳐. 깡패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사기꾼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혼하게 되는 4가지 방식. 비난의 언어나 방어의 언어, 경멸의 담쌓기 언어를 쌓으면 이 사람은 깨집니다. 그러나 다가가는 언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적절한 반응을 해줄 때 거기에는
복된 역사가 있고, 만약에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해, 너무 격했어라고 하는 보수작업을 해주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계는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채웠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결을 하나님 안에서 터득을 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다시 찬양 한번 드립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열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보갑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는 내 말 한마디, 새 소망을 심어주고,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 정말 사랑해요, 날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당신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한번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동성으로 한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내에게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남편에게 너무 혹독한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상처를 준 말을 했습니까? 고통을 주는 말을 했습니까? 무례한 말을 했습니까? 잔인한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말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변한 마음을 했습니다. 언어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부부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관계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막이 어둠의 악한 눈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멸의 언어나 이런 악한 언어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아버지와 다가가는 대화를 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을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부부주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독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해서 울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늘 맺히게 하고 분노를 심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짝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무시해버리고 하잘것없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부부관계의 행복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부관계가 더 좋은 행복한 관계, 복된 관계,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져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정, 푸른 부부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